안녕하십니까. 이산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 시험 잘 봤습니까? 이 수업을 듣는 오늘은 금요일 이제 아마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전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전공을 공부함에 있어서 많이 응용되는 분야로서 관계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어떤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알고리즘을 구성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명하는 단계, 명제 부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 특히 기말고사를 공부를 하더라도 관계 부분은 조금 더 리뷰하는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언급을 하자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관계 부분도 한 번 더 들어가겠다라고 어나운스하고 시작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7장 그래프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까요? 7장 그래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 그래프가 무엇일까요?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있네요. 자, 잘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은 7장 그래프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프가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 관련된 학과가 어떤 것들인 줄 알고 있나요? 컴퓨터 공학과가 있고 컴퓨터 과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게임 공학과 이런 학과가 있죠.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떤 학문이든 간에 이과 자연과학에서 즉 이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고요. 수학이라는 학문은 전통이 2000년, 3000년이 넘어간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학과로서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 없겠지만 30년 전, 40년 전에는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뭐 그런 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과가 수학과에서 나온 뿌리를 가지고 나온 과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학문적으로 뭔가 theoretic한 거, 이론적인 것을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서 컴퓨터 공학과가 컴퓨터 사이언스 파트하고 그다음에 전자공학과에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이제 붙여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가 나왔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가 나오면서 이제 시대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같은 가치의 변화에 의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부라고 소프트웨어 공학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과에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과 있고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인데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손에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앱에서 접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유저 엔드 유저에 조금 더 목표를 둔 그런 과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측면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쪽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 쪽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프 시어리 이쪽에 관계되는 즉 그래프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의 토폴로지랑 관계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실생활에서 응용 분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 구조 자체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7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 그래프 이론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1학년 학생이잖아요. 1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위주로 이런 것들이 그래프 이론에 관계되는 것이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게 되면 그래프 스테어리를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될 텐데 자료 2학년 때 자료 구조도 나오겠네요. 2학년 때 자료 구조에 나오는 그래프 그때 공부를 좀 더 하고 본격적인 공부는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래프를 본 적이 있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함수에서 나오는 함수의 그래프도 하나의 그래프겠지만 그쪽 그래프랑 좀 개념이 다른 것이죠. 아, 맞다. 지난 우리 시험 칠 때 그거 하지 않았나요? 관계, 릴레이션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매트릭스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래프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 것도 있고 실생활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 노선도 있죠. 지하철 노선도 또한 뭐가 되겠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래프를 지하철 노선들을 보게 되면 부산 지역에 지하철이 몇 차가 있지? 1차, 뭐라 그러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 있나요? 뭐 일단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4호선이 있는데 그 지하철 노선도를 생각해 보면 부산의 지형을 있는 그대로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것, 지오메트리를 반영하지 않고요. 단지 어떤 것만 반영하느냐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서로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연결 정보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과 2가 1에서 2로 가는 어떤 통신에 사용되는 어떤 웨이트가 10이다, 무겁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속도로를 나타낸다든지 대구에서 부산, 그다음에 대진에서 대구 이렇게 어떤 고속도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노선도 그것 또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가봅시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주요 목표를 보게 되면 그래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래프와 관련된 다양한 논제들을 고찰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뤄본지 모르겠네. 최단 경로 문제. 실제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갈 때 또는 여러분들 또한 직접 뭐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있겠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 내비게이션 딱 치면 알아서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래프 시어리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최단 경로 문제를 풀면 그런 어떤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굉장히 관계되는 분야가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 7에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프의 기본 개념을 이야기하고 용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럼 특수 형태의 그래프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응용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그래프의 탐색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 색채하는 문제 어떤 영역을 예를 들면 전 세계 지도를 전 세계를 지도로 표현할 때 몇 가지 색깔로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여타 응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 이론은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18세기에 스위스 출신 제가 요즘에 오일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오일러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가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예인에 있는 괴니히스베르크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생겼대요. 이렇게 다리가 생겼는데 이런 다리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면서 다리가 7개 있네. 그 다음에 섬이 하나 있고 2개 있고 그다음 이쪽 동네 있고 이쪽 동네 있는데 연기라는 다리가 몇 개 있다? 하나, 2개, 3개, 4개, 5, 6, 7개 있는데 내가 같은 길을 한번 갔었나? 안 갔었나? 한 번만에 한 번씩만 지나면서 모든 다리를 건너갈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 오일러는 여러분 오일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다리 문제를 통해서 2개의 섬과 강둑 사이를 연결하는 7개의 다리가 있을 때 각 다리를 꼭 한 번씩만 건너는 경로를 찾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은 그래프 이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가 있는 걸 다 일일이 실제적으로 기하학적인 의미 길이까지 다리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까지 다 계산해서 모델링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지형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즉 빨갛게 되어 있는 지문 여기 어떤 영역, 땅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동네, 여기 있는 동네, 그 다음에 섬. 그래서 여기 4개의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경로, 이제 어떤 다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 2개, 3개, 4개, 5, 6, 7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쭉 따라가 볼까?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여러분이 일일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큰 다리를 한강 다리를 지나가면서 한번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정보를 전혀 배제하지 않고 단지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그러한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참 용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라는 것이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게 되면 빨갛게 표현되는 것들은 뭐냐면 vertex, 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랗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선분, 엣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엣지는 직선 엣지이지만 기하학적인 정보 없이 그래프 시어리에서 사용하는 엣지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직선으로 표현하지 않고 곡선으로도 이제 나타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꼭지점들의 집합과 선분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놈을 그래프라 그러겠다.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이제 사회적인 문제, 또 실용적인 문제를 그래프 형태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길을 찾는지, 뭐 사이클을 찾든지, 뭐 짧은 길을 찾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래프 시어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놈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어디에 응용되느냐, 모든 것을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고, 뭐 일단 하나씩 다 읽기는 그렇고, 통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논리 회로 설계, 그 다음에 최단 경로 찾기, 최단 거리 순회 문제, 뭐 시스템 흐름도 여러분들이 플로 차트 짜잖아요. 흐름 짤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래프 탐색 정렬하는 것, 알고리즘, 전기회로망, 뭐 순서도 아까 그건 없네. 지하철 노선, 고속도로 노선 다 그런 것들. 자,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유전학이라든지 여러 관계에도 사용되겠다. 어디만 뭐만 있으면 관계 즉 릴레이션만 있으면 그래프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인가? 어쨌든 뭐 부산이 여기 있고 여기는 어딘가? 진주인가? 여기는 광주, 여기는 모르겠네. 목포인가? 하여튼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겠다?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프의 앞에는 글자 G를 따서 그래프 G
G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V집합과 E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V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데 정점들의 집합. 점들의 집합. 요거 점.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라 그러면 뭐가 있다? 점을 탁탁 찍어가겠다. 요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겠다? V집합이라고 그러겠다. 정점들의 집합 또는 정점 또는 노드라는 이름을 쓰긴 하는데 원래 그래프에서는 vertex라 쓰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료 구조 공부할 때는 노드라고 쓰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정점과 노드 그런 어떤 이름을 하든 그런 것들의 집합 V가 있고 V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점과 어떤 정점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요놈을 뭐라고 그러겠다? 요놈을 엣지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따라서 관계를 나타내는 엣지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겠다? 이 엣지이기 때문에 따서 첫 글자를 따서 이 vertex에 여기 첫 글자를 따서 v 따라서 그래프의 G는 뭐가 되겠다? 어떤 형태로 V 집합과 E 집합으로 구성된 놈이 되겠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에는 여기는 점과 점은 있고 이렇게 된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겨. 즉 U에서 V로 가는 거 U에서 V로 가는데 U랑 V랑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그 정도 방향이 없는 그래프 방향이 있는 그래프 방향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겠다? 화살표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방향이 있는 그래프는 방향 그래프라고 이름을 하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기서는 화살표로 나타내겠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이렉트 그래프라고 그러고 다이그래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렉트 그래프 또는 다이그래프라고 표현하고 방향이 없는 undirected, undirected, undirected graph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direction 방향이 없다 undirected graph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향이 없는 그래프는 어떻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뭘로 그냥 선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큰 형태에 따라서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종류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자면 방향 그래프, 방향 없는 그래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 그림은 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하나의 그래프가 되겠죠. vertex가 몇 개 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 선분이 뭐가 있다? 자, 선분을 어떻게 나타낼까? 선분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면 좋죠? 즉, vertex는 1, 2, 3, 4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점들의 집합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것이 꼭 이름 뭐 숫자 1이 2, 3, 4가 아니라 그 이름이에요. 명칭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대구 서울, 대전, 대구, 부산처럼 그 다음에 선분은 어떻게 하겠다?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어디니까 뭐가 vertex 1에서 vertex 2로 순수쌍으로 연결 관계는 순수쌍을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서 왜안 가지고 이렇게 순수쌍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하나의 그 엣지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엣지가 몇 개 있다? 하나, 두 개, 세 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나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놓고 싶은데 그런 다음에 1, 2 연결하면 되고 2, 3 연결하면 되고 2, 4 연결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놈과 이렇게 표현된 놈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지 않나? 그런데 그래프 아까 뭐라 했냐면 그래프 이야기하고 할 때는 기하학적인 정보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x, y가 어디인지 점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만 중요하다?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무엇이 있고 그 이름만 명시해주고 그 이름과 이름을 잇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성분이 관계가 제대로 동일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경로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경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자 1번 있고요.
3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관계가 있고 2번은 3번까지 가는 혹시 우리가 추이 관계라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가고 2번이 3번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1번에서 3번까지 가는 경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을 가는 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ik에 대해서 연결선 vi, i 플러스 1이 존재할 때 그 정점들의 열, 시퀀서 v1, v2 순서를 뭐라고 부르겠다? 자, 그러면 아까 경로는 여기 되겠네. 1번, 2번, 3번이 하나의 뭐가 되겠다? 경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표시해도 될 거고 이렇게 된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로가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관계된 놈이 하나, 두 개, 세 개름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사용한 경로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면 그 사이에 있는 선분들의 개수를 경로의 길이라고 그러겠다. 그러면 1에서 3번까지 가려고 그러면 하나, 두 개 필요할 거니까 즉 세 개가 놓여 있으면 K개가 놓여 있으면 K-1이 경로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로들 중에서 아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왔네. 1번에서 시작해서 2번, 3번, 4번, 5번. 다시 말하면 처음에 스타트하는 놈과 끝나는 놈이 같은 볼텍스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경로를 특별하게 이름 붙여서 사이클. 사실 사이클이 있다는 말은 구멍이 있다는 말인데 응용 분야에서 구멍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경로들 중에서 첫 점과 끝점이 일치하는 경우를 이름을 달리 이제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붙여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의가 있는데 방향 그래프, 다이렉티드 그래프, 다이그래프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그래프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에서 V는 정점들의 집합이며 E는 정점들의 순수상의 아크라고 그랬는데 아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그 아크라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를 뭐라고 그러겠다? 방향 그래프라고 그러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방향 그래프에 의해서 자, 여기다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그죠? 화살표가 있으니까 아예 화살표가 없으면 뭐 언다이렉트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처럼 화살표가 있으면 아, 이거는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방향대로 따라가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경우 자 표시 이렇게 있네요. 자 방향 그래프라는 놈은 이 앞에 있는 볼텍스의 집합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에지의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놈이 작을 때 1에서 2, 1에서 3, 그 다음에 1에서 4가 있고요. 2에 3, 2, 4 있고 3, 4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는 놈이 H가 되어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3 갔다가 4 가는 경우 자 1에서 4로 갈 수 있는 경로가 몇 개 있을까요? 경로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연결되는 시퀀스라고 그랬잖아요. 자 1, 2, 3, 4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1, 2, 3, 4가로 지나가는 거 다른 색깔로 그 다음에 1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그거밖에 없나? 그쵸? 이거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몇 개 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경로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점 1에서 정점 4로 가는 경로 한 예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경로를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다르게 표시하게 어떻게 되냐 윗놈은 1에서 3 갔다가 4로 가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갔다가 4로 가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 경로가 있고 1에서 2로 갔다가 3로 갔다가 4로 갔다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방향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을 이름을 달리 붙여줘야 되겠네. 앞에 있는 놈은 선행자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엣지의 다이렉트 그래프의 엣지 다이그래프의 엣지에 스타트하는 포인트를 선행자 그 다음에 W를 뭐라면 후속자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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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 같은 경우 여기서 볼까요? 이 부분은 여기는 엣지가 있는 것이 벌텍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간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도 있겠네요. 이런 그래프 중에서 여기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둘러오면은 뭐가 돼 있죠? 서클이 되잖아. 사이클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사이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운 좋게도 그런 사이클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특별하게 이름을 뭐라고 그러겠다? 트리라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구멍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죠.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 중에서 뭐가 존재하느냐면 뿌리라고 하는 놈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 이렇게 원래 나무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나타나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가 루트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트라는 분류의 특별한 노드는 한 개가 존재하는데 루트로부터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스타트하는 포인트가 이제 하나 있고요. 루트가 있고 다이렉트 그래프 같은 경우 선행자 모든 노드의 제일 선행자인 놈은 뭐라고 그러겠다? 루트라고 그러고 그 루트에서 어디에까지 가든 간에 하나 경로를 G까지 즉 A에서 G까지는 경로가 아까 같은 경우 1에서 4까지 갈 때는 뭐가 있죠? 경로가 4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트리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클이 없다는 하는 전제 아래서 어떤 루트에서 임의의 노드, 임의의 볼텍스까지 가는 패스는 몇 개? 단 한 개로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질에 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를 자료구조나 그 다음에 3학년 때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루트로 들어온 연결선이 없으므로 루트는 모든 트리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짐작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특수한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겠다? 트리 구조라고 그러겠다. 우리가 8장에서도 트리를 배울 거니까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또 새로운 정의가 나오겠네요. 단순 그래프, 심플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프 중에서 뭐가 심플하냐? 말 그대로 심플이니까 좀 단순하겠죠? 정의를 한번 잘 따져봅니다. 수학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임의의 정의를 상식적인 사회생활에 사용하는 정의를 그대로 수학에서도 똑같이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주고 새로운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정의가 무엇인지 한 땀 한 땀이 아니라 글자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자, 그럼 단순 그래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쌍의 정점 사이에 한 쌍이니까 두 개겠죠? 두 개의 정점, 벌텍스 사이에 연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엣지, 이거는 엣지라고 그랬죠? 선분, 연결선이 많아도 하나의 연결선으로 이루어졌다. 자, A가 있고 B가 노드가 있다. 벌텍스가 있는데 여기에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1번, 2번. 즉 A랑 B랑을 연결하는데 연결선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네.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심플이 아니겠네. 자, 이런 경우는 A, B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은 사이클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은 A, B 사이에 사이클이 있는 것을 빼겠다. 이렇게 한 쌍의 정점 사이에 많아도 하나의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로서 자기 자신으로의 연결선이 없는 그래프. 즉 다시 말하면 A, B 사이에 이런 것도 없애야 되고 A에서 다시 돌아오는 놈도 없애야 되는 이런 것을 그런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겠다? 심플 그래프라고 부르겠다. 자, 이게 이제 그림 7-5를 보게 되면 요놈이 단순 그래프냐 아니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지? A 자신 돌아오는 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선분을 갖더라도 A에서 C 어떤 한 쌍에 잡더라도 두 개가 있나? 하나밖에 없죠. 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있다? 단순 그래프가 되겠고, 단순 그래프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반대되는 어떤 정의가 있겠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멀티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겠다. 자, 여기서 왜 멀티냐? A에서 C로 가는 엣지가 몇 개 있다? 동일한 한 쌍에 대해서 하나, 두 개, 세 개씩이나 있네? 그러면 일단 심플 그래프가 아니면 뭐가 되겠다? 멀티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럼 정의 7-5를 보게 되면 그래프 G에서 순서화된 쌍 E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선분들의 집합, 엣지들의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이를 그래프의 연결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UV가 H의 그 연결 E 집합에 H들 집합에 있을 때 이렇게 이 그림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정의할 잘못된 것 같다. 순서화된 쌍 E를 그래프 연결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원소를 연결선이라 H라고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H라는 것이죠. H들이 집합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요놈이 H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놈 연결선인데 그림 한번 볼까요? U 정점과 V 정점, U 정점과 V 정점이 있고 이 두 점 사이에 뭐가 있다? 연결선이 있으면, 즉 H가 있으면 이럴 때, 자, U랑 V는 서로 간에 어떤 관계에 있냐면 정점들끼리는 서로 인접해 있다. 영어로 하면 adjacent, 즉 U랑 V랑은 adjac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H랑 정점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점과 H 관계는 접해 있다. 정점과 정점 사이에는 인접해 있다. 바로 정점은 선분의 H의 정점은 선분의 접해 있는 거. 그 다음에 정점도 선분도 V에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정점과 정점 사이는 인접이라는 말을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접하다, 인접하다 많이 헷갈리니까 그냥 영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엣지하고 정점과의 관계는 인스턴트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정점 사이에는 어드제이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놈 사이는 어드제이센트, 선분하고 이제 인스턴트 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째 정의가 뭐냐면 차수. 여기 이제 정점 V가 있는데, 자, 그러면 관심사가 뭐냐면 어떤 V가 있을 때, 그래프라는 놈은 정점들하고 선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관심이 있을까? 나랑 연결되어 있는 선분이 몇 개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다? 그거 정점의 차수, degree of V라고 그러겠다. degree of V의 차수는 dV는 뭐다? 이와 같은 경우 V가 여기 있다고 치고, 자, 1번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몇 개 연결이 있다. 다시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분이 몇 개 있잖아. 여기 3개, 성분이 3개 있기 때문에 V 정점의 디그리는 얼마냐면 3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나중에 이 디그리가 짝수냐 홀수냐 가지고 한북거리기가 가능할까 말까 그렇게 할 거거든요. 누군가가 다 그 증명을 해놓았네.
어쨌든 자, 그 다음 또 일곱 번째 정의를 한번 볼게요.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 G라는 놈이 있고 G 프라임이라는 놈이 있는데 근데 여기 G 프라임에 있던 볼텍스 집합과 선분들의 집합을 보니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앞에 있는 그래프의 부분 볼텍스도 부분 집합, V 프라임도 V의 부분 집합이고 E 프라임도 E의 부분 집합일 때 그거 좀 작은 것 같다 그죠? G가 있고 G 프라임이 있는데 G 프라임 어디서 봤냐면 G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부분적인 것만 따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G 프라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G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 서브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온 것들 중에서 특별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볼텍스 개수는 똑같아. 그런데 성분만 몇 개 빠졌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그래프 G 프라임을 원래 G 그래프의 생성 부분 그래프, 스패닝 서브 그래프라고 이야기했다. 스패닝이나 말은 생성, 그 다음에 서브 그래프. 그래서 서브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의 작은 건데 벌텍스 정축들은 똑같고 선분만 몇 개 뺀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생성 부분 그래프. 그냥 여러분들은 스패닝 그래프라고 스패닝 서브 그래프라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그게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가 있어요. 자, 당연히 그래프 하나 있고 그래프 두 개 있는 거지. 자, 이런 간의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까? A도 있고 A, B, B, 오케이. 보니까 폴틱스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뿐만 아니라 이름도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그러니까 아하, 폴틱스 집합 V 프라임이 V랑 일단 같고 그다음 성분들이 원래 있던 놈이 점선을 표현했던 말은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잘 보게 되면은 V 프라임도 V의 부분 집합이고 E 프라임도 E의 부분 집합이고 따라서 뭐가 되겠다? G 프라임이라는 놈은 G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 서브 그래프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놈이 특별하게도 벌틱스의 개수가 원래 A, B, C, D, E, F, G, H 똑같네. 따라서 스패닝 서브 그래프까지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기 전에 집합을 공부한 이유가 이런 것들 요 표기하려고 그러면 집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트리도 중요할 거고 물론. 자, 그래서 그래프의 용어를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그래프 용어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아까 경로 이야기했고 경로는 쭉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어디에서 어디 계속 연결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로 중에서 단순 경로가 있고 기본 경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단순 경로라는 놈은 경로가 같은 연결선은 두 번 포함하지 않는 경로를 단순 경로, 심플 패스라고 얘기하겠다. 여기서 쭉 V1에서 V4로 가는데 이렇게 요 H, 이 H들 한 번, 두 번, 아니지. 한 번만 사용됐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게 되면 뭐가 되겠다? 여기 있는 몇 번? 두 번 카운팅 되겠네? 요렇게 가게 되면 뭔가 좀 아프지 않나?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단순 경로가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중간에 연결선이 두 번 사용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겠다? 단순 경로. 그런 같은 연결선이 경로에 사용됐으면 단순 경로가 아니다. 같은 경로가 사용되지 않고 한 번만 사용됐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다? 단순 경로, 심플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elementary 패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죠. 기본적인 거니까 뭐냐면 V1에서 V4로 가는데 V1, V2, V3, V4 각각의 정점들이 한 번씩만 나열된 경우 즉 어떤 정점들도 두 번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한 번씩만 단순 경로는
엣지가 한 번씩 사용되는 거, 한 번만 사용되는 거. 기본 경로, 즉 elementary pass라는 놈은 뭐냐면 vortex가 한 번만 사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 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친다면은 그죠? 요거는 심플 패스이긴 하나 뭐가 되느냐면 요 볼텍스가 두 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elementary 패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이클이라는 놈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타트랑 어떻게 되겠다? 끝나는 지점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이클에도 단순 사이클이 있고 심플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사이클이 있습니다. 심플 사이클은 뭐냐면 연결선이 조금 전에 똑같죠? 연결선이 한 번만, 엣지가 한 번만 사용됩니다. 엣지가 두 번 사용되는 그런 사이클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나? 여기가 성분이 있다 치면 성분이 두 번 얘가 지나가다가 지나가고 다시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두 번 사용되니까 심플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엘리멘트라는 말은 뭐가 정점이 한 번만 사용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가 심플 사이클인지 엘리멘트리 사이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 다시 말하면 정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이클은 맞기는 맞죠. 처음과 끝점이 같으니까. 그런데 뭐 연결선이 오케이 엣지가 한 번씩만 사용되었나? 아니면 정점이 한 번씩만 사용되었나? 그걸 확인해 보면 심플 사이클인지 엘리멘터리 사이클인지 구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그래프 용어로서 용어가 좀 많나? 여러분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패스, 그 다음에 사이클, 뭐 그게 있었고, 그 다음 심플이냐, 그 다음 엘리멘터리냐 그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네. 자, 연결 그래프, 커넥티드 그래프. 정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이것도 그래프일까요? 그래프가 아닐까요? 정점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엣지가 몇 개? 세 개. 정점 볼텍스 있고 그 다음에 엣지 집합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프가 되는데 이 집합에 볼텍스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연결되어 있나요? 패스가 없이 떨어진 게 있다 없다? 모든 중점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되겠다? 커넥티드 연결된 그래프. 이와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연결되지 않은 그래프.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연결된 요소들, 즉 이제 한 덩거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요소가 하나, 요 놈의 요소가 한 놈, 두 놈, 두 개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 connected component가 얼마냐면 2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연결 그래프는 connected component 값이 얼마? 1인 경우고 connected component, connectivity component가 2 이상인 것은 뭐가 되겠다? 연결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연결 그래프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언제 사용하는다? 방향 그래프에서만 의미를 가지겠다. 정의를 보게 되면 그래프에서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두 정점 A, B,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어떻게 되겠다? A에서 B로의 경로와 A에서 B로의 경로가 있고 다이그래프 그 다음 B에서 A의 경로들이 존재하는 그래프 모든 정점들끼리 뭐가 되겠다? 갔다가 오는 거, 갔다가 오는 거, 갔다가 오는 게 다 있는 그래프를 아주 강하게, 진짜 강하기는 강한가 보다. 두 개씩 연결 줄여 있으니까 탄탄하겠네, 그죠? 탄탄하겠어. 네, 가는 놈이 있고 오는 놈이 있고 서로 주고받고 다 되겠네. 그래, 그런 그래프를 뭐라고 하겠다?
강한 연결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이제 예제 7-1 한번 볼까? 다음 그림이 연결 그래프인지. 1번은 연결되어 있고, 그죠? 2번은 연결 안 돼 있지. 1번은 연결 그래프, 2번은 연결 그래프 아닌 거. 자, 2번은 강한 연결 그래프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2번은 언다이렉트 그래프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1번만 보게 되면 강한 연결 그래프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네. 자, 강한 연결 그래프는 뭐 두 개씩 있다 그랬지, 엣지가. 어떤 점? 요놈과 요놈 두 개가 없잖아. 두 개 없으니까 뭐가 되겠다? 강한 연결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자, 1번은 커넥티비티 컴포넌트 얼마? 1. 2번은 커넥트 컴포넌트 얼마? 한 놈, 두 놈, 2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거 케니히스베르크 다리 문제 뭐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 심플하게 전환이 되는 거죠. 자, 멀티그래프에서 모든 연결선들을 꼭 한 번씩만 통과하는 경로를 오일러 경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처음에 오일러가 물어봤던 게 뭐예요? 다리를 한 번씩만 지나가도록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엣지들을 중에서 모든 엣지들을 다 지나가야 돼. 몇 분만? 한 번씩만. 그런 경로를 오일러 경로라고 그러겠다. 그것만 대표 경로라 딱 잡아놓으면 되겠네. 나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씩 다 방문하니까 고속도로를 한 번씩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모든 연결선입니다. 연결선들을 꼭 한 번씩만 통과하는 경로를 뭐라고 그러겠다? 오일러 경로라고 한다. 멀티그래프에서 오일러 경로를 판별하는 규칙은 뭐냐면 모든 정점에서 연결선의 개수, 즉 디그리가 얼마? 모든 정점의 디그리 오브 V가 0이거나 2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저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착각을 하고 있죠? 봅시다. 차근히 읽어볼게요. 멀티그래프에서 오일러 경로를 판별하는 규칙은 모든 정점에서 그것과 연결된 연결선의 개수가 홀수 있는 것, 즉 홀수인 정점의 개수가 0이거나 2개인 경우만. 어떤 말인지 이해될까요? 어떤 정점이 있는데 이것도 디그리가 얼마? 요 볼텍스의 정점의 디그리가 4. 홀수네? 이거 하나 카운트하고 그 다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디그리가 5네? 이것도 홀수네? 이런 거 홀수 몇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홀수 디그리를 가진 놈이 아예 없거나 아니 두 개만 있을 때만 뭐가 가능하다? 오일러 경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되게 신기한데 어떻게 그런 걸 알아냈을까? 와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활용할 때가 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 자, 네 번째. 그래프에서는 ABCD 4개의 정점들이 모두 홀수를 가지므로 총 4개 오일러 경로가 없다. 아까 그 다리 이야기하는 건가? 따라서 각 다리를 꼭 한 번씩만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 디그리를 한번 표현해 볼게. 요건 얼마? 3이고 하나, 두 개, 세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고 하나, 두 개, 세 개고 하나, 두 개, 세 개. 이놈도 홀수. 예쁘게 쓸까? 홀수. 안 되겠다. 홀수가 4개나 되네. 조금 전에 그 이론이 맞다면 0개 아니면 2개일 때만 오일러 패스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없네요. 안 되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네. 오일러가 매일 그려봐도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고민했는데 그 이론을 이제 오일러가 만들어서 이건 딱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정점들과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에 대한 초기의 그래프 이론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문제 해결에 국한되었다.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것만 하겠지. 복잡한 모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발전하게 이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수학적인 이론이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700년대 즉 18세기부터 만들어진 학문이 예전에 2000년 넘게 수학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기하학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거든요. 2000년이 넘어간 학문인데 2000년 동안 쭉 오다가 18세기, 19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수학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오일러라는 사람, 그 다음에 리만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쭉 많이 나오는데 이때 기하학 쪽에서도 위상수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되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넛하고 먹는 도넛 있죠? 도넛하고 커피 머그잔하고 같은 것. 즉 찢고 자르거나 하지 않고 물불 바람을 넣어서 만들던 모양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자르지 않고 해도 같은 모양이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측정, 길이, 각도, 거리 그런 거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연결된 정보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 뭐냐면 위상수학인데 그래서 기하학의 위상적인 개념을 적용시켜서 나온 응용 분야로서 위상기하, 토포로지컬 지오메트리에 관계되는 내용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앙카레 컨젝처를 해서 포앙카레라는 사람이 이제 이 오일러 다음에 이제 쭉 나온 프랑스 수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위상 수학이라는 놈을 이제 창안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위상 수학이 지금 현재로서는 딥러닝까지도 관계되도록 이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때는 토폴로지를 공부했는데 30몇 년 전인가 그랬겠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를 하다가 요즘에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 즉 빅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큰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딥러닝에 바로 넘겨주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일이 많아지고 노이즈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그런 데에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사용되고 TDA라고 이야기하죠. 이 앞에 있는 TDA를 따서 TDA를 공부를 하게 되면 최신 연구 분야로서 딥러닝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수학적인 도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것 관심을 가지게 되면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의 꽃 역할, 즉 머리를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나중에 공부를 해두는 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여튼 위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관계, 즉 정보 서로 간인 상관관계 그것을 중요시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 그래서 그래프에서 점의 위치나 선의 길이 등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고 위상 관계만 중요하다 그랬고요. 릴레이션만. 아래 그림의 1과 2는 위상적으로 서로 다른가요? 같은가요? 위상 기하학적으로는 서로 딱딱딱 뭐 한복 그리기 사용했던 그런 게 아닌가? 같지만 근데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점이 없어요. 점점이 여기는 있지만 정점이 없는 것. 즉 볼틱스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볼틱스이랑 그다음 오른쪽 여기 사용하는 그래프 G 프라임의 V E 프라임이랑 뭐가 다르냐면 일단 볼틱스의 개수가 다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놈은 6개인데 이 놈은 5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엣지의 개수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데 열 개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래프랑 2번 그래프랑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3번 그래프는 2번 그래프랑 3번 그래프가 같다. 다시 말해 위치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 서로 관계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 놈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 어떻게 바꿨죠?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쭉 옮겨 놓게 되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렇게 연결된 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된 놈을 이렇게 연결되게 되니까 꼬이지 않게 만든 것이죠. 나중에 꼬이게 표현되는 그런 그래프를 플라나 그래프라고 그러고 이와처럼 꼬임이 없이 즉 엣지랑 엣지가 정점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점이 없도록 하는 만나는 점이 생기는 경우는 꼬였다고 그러는데 꼬이지 않고 모든 그래프의 엣지가 크로스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그래프를 뭐라고 그러냐면 플라나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플라나 그래프가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전자회로에 여러분들이 뭐 기판을 뽑아 이제 안에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자회로에 뭐 선을 연결하는데 꼬여 있으면은 뭐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로를 플라나 그래프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약할 때는 트랜지스터가 아주 컸을 때만 해도 2층으로 올라가고 막 라디오도 크고 뭐 오디오도 크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면 갈수록 플라나 그래프라든지 그런 전자회로 구성하는 그래프가 그 자체 그래프 이론을 잘 이용해서 평평하게 컴팩트하게 잘 표현해서 트랜지스터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이즈가 전자회로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곳에도 이와 같은 그래프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래프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접 행렬, adjacency, matrix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분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인접, 리스트라는 놈을 사용해서 나타내겠다. 즉, adjacency matrix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G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행렬로 표현하겠다. 행렬에서 표현할 때 vertex 개수 n개 있다 그러면 행도 몇 개? n개. 그 다음에 열도 n개. n by n으로 표현하겠다. 그럼 1번과 3번이 1번과 2번, 3번, 4번 vertex 쪽에 있는데 1번과 3번이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1번과 3번이 연결됐다 그러면 1행 3열에 뭐가 되겠다? 이 자리에 1로 표현하겠다. 1행 3열에 1로 표현하고 만약에 성분이 연결되어 있는 성분이 없다. 엣지가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라고 표현하겠다? 0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몇 개 원소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A, B, C, D A, B, C, D 행도 A, B, C, D 자, 그런 다음에 뭐 하겠다? A에서 A로 가는 놈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0 A에서 B로 가는 놈이 하나 있으니까 1 A에서 C로 가는 놈이 없죠? 없으니까 0 A에서 D로 가는 놈이 있다 1 자,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여기 시메트릭 대칭이 되겠죠? 대칭이 되도록 표현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인접 행렬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래프를 인접 행렬을 조lis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한번 생각해볼까? 자, 그럼 여기서 몇 바이 몇이죠? 5 바이 5로 되어 있는 행렬이니까 짐작한데 정점, 즉 vertex 개수 몇 개? 5개. 그럼 5개 아무데나 A, B, C, D, E라고 쓰면 돼요. 쓰고 자, A에서 연결된 놈이 C, D, E A에서 C, D, E 연결하고 그 다음 B는 C, D, E B는 C, D, E 연결하고 그 다음 C는 A, B
C는 A하고 B 연결되어 있네. 오케이 했고 D도 A하고 B 연결되어 있고 E도 다 있는 여기 다네. 이놈과 이놈 서로 같은 게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집 리스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있죠? 거기서 아마 리스트를 배웠나 모르겠네. 각 정점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눈 건데 베일 힌트로 만든 놈이 이제 뭐냐면 볼텍스 즉 그래프에서 나오는 볼텍스를 여기다가 담아 놓을 거예요. A, B, C, D 4개가 떼친다면 볼텍스 4개 되고 자, 그 다음 여기에 포인트를 연결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연결하느냐면 자, A에서 연결되어 있는 볼텍스를 이야기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리스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A가 B로 B가 있는 곳으로 리스트에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D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A의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adjacent한 vortex 넘버가 B, D다. A에서 B로 가고 A에서 D로 가는 놈이 되겠다. 자, 그러면 B에 연결되어 있는 놈은 A, C, D니까 B에 연결되어 있는 놈은 A, C, D.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합세해서 표현한다면 A는 했고 그리고 여기 C하고 그다음 D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가볍게 표현해 볼까? 요거 원래 있었던 요거. 그 다음에 다시 C 같은 경우는 C는 뭐라고 그랬죠? BD죠? B하고 D 여기 C, D 여기 연결되어 있네. 그 다음 D는 A, B, C, D는 A, B, C 다 연결되어 있네. 즉, 요 믹스드 리스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제 adjacent 리스트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주어진 그래프가 방향 그래프라면 인접 리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나가는 것만 방향을 생각해 줘야 되겠다. 방향.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자, 벌텍스 개수가 뭐 있다? 1, 2, 3, 4, 5, 6개 있다. 1, 2, 3, 4, 5, 6 쓰고 자, 1은 나가는 게 있다 없다? 없죠. 2에서 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자, 빨갛게 표현해 볼까? 1로 나가고 그 다음에 4로 나가네요. 오케이. 1하고 4가 있다. 그런데 1로 문제 쓸까요? 4로 문제 쓸까요? 그것도 고민되겠네. 고민하지 않습니다. 순수는 별 의미가 없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떤 정점으로 가느냐만 관심 있는 거고요. 자, 3번은 뭐가 되겠다? 3번에서 자, 6 있고 2 있고 이거밖에 없나? 6하고 2 두 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4번은 6 있고 3 있고 5 있고 3개나 있겠네. 아, 그런데 끝날 때 뭐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카 해줘야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adjacency li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용하면 되겠다. 자, 이제 7-10의 정의를 한번 볼 텐데 오일러 성질을 만족하는 특수 형태의 그래프인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순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오일러 경로가 뭐 있죠? 오일러라고 하는 것은 오일러는 한 번인가 경로는 경로인데 무엇을 봅시다. 잘 기억을 해볼까요? 오일러 경로라고 하는 오일련이라는 것은 엣지를 연결선을 한 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패스인데 어떤 패스나 그래프에서 각 연결선을 단 한 번씩만 통과하는 경우 경로인데 어떻게 하겠다? 각 연결선을 모든 엣지를 지나가기는 가야 되는 하는데 몇 번만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경로를 뭐라고 그러겠다? 오일러 경로. 근데 그 중에서 첫 점과 끝점이 같다. 그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겠다? 오일러 순회라고 그러겠다. 그런데 꼭 지점을 여러 번 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지. 자, 오일러라고 하는 오일러 경로든 오일러 순회든 여기서 오일러란
R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만 한 번을 지나가야 되느냐면 엣지, 즉 연결선을 한 번씩이라는 것이 관심이 있다. 나중에 해밀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 정점을 한 번 지나는 거. 엣지를 한 번 지나가고 가는 문제는 오히려 정점을 한 번 지나가도록 하는 것은 뭐다? 해밀턴. 그래서 여러 지역을 배달 이제 택배 아저씨들이 한 번씩만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데 또 가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세일즈맨들을 어떻게 방문하게 할 건가? 그런 것들. 동일한 집에 여러 번 방문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문제는 뭐다? 해밀토니언 프로블럼이라고 그러고 패스에 관계되는 문제는 오일러 프로블럼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 자, 이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A, B, C, D, E 다섯 개의 정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엣지가 몇 개 되어 있다? 8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여기에 오일러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자, 번호대로 왜 번호를 붙였을까? 한번 따라가 볼게요. 1, 2, 3, 4, 5, 6, 7, 8, 오호? 겹치지 않고 한 번만에 쭉 다 모든 성분을 커버해 버렸네. 따라서 이 패스가 뭐야? 다시 말하면 D, E, C,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C가 여기 아까 나오는데 이게 또 상관없나? 일단 가봅시다. C 다음에 E, 다음에 뭐가 된다? 끝났나? 알아? 뭐 잘못했다. 1, 2, A, B, O, C 다음에 D다, D. sorry. C 다음에 D가 되고 다시 B가 되고 다시 E가 됐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E도 지금 두 번 사용됐고 B도 두 번 사용됐고 D도 두 번 사용됐네요.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자, 오일러 경로에서는 문제가 뭐라고? 정점이 두 번 사용되든 세 번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만? 여기 있는 성분들이 한 번씩만 사용될 때 그때를 뭐라고 그러겠다? 오일러. 그놈이 경로면 오일러 경로, 그놈이 사이클이면 서킷이면 서킷이라고 하나? 서킷. 내가 하도 영어를 오래간만에 해서 오일러 순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차수 이야기 한 바 있었죠? 정점 부위와 연결된 연결선의 개수를 정점 부위의 차수라고 부르고 디그리 오브 V라고 표현하고 이 경우 연결선은 그래프의 차수를 계산할 때 두 번 반복해서 계산되므로 모든 정점들의 차수의 합은 연결선들의 개수의 2배가 되겠다. 자, 이거 어떤 식이냐면 봐봐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모든 서메이션 볼텍스 집합의 모든 거에 속하는 때 모든 볼텍스의 디그리들의 합은 뭐랑 같냐면은 성분의 카디널리티, 성분 집합의 숫자의 성분들의 개수에 몇 개 되겠다? 2배가 되겠다. 이게 말 될까? 일단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아래에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A, B, C, D 볼텍스가 4개 있네. 그 다음에 성분이 E1, E2, E3, E4, E5 성분이 5개 있고, 자, 다시 말하면 볼텍스의 카디널리티가 얼마? 정점 개수가 4개,
성분의 카디널리티가 적정 성분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성분의 개수가 5개. 자, 그러면 디그리 오브 4개에 각각 찾아볼까? A 정점에 디그리가 얼마? 2개. 디그리가 얼마? B가 성분 B에 연결된 성분이 하나, 2개, 3개.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C돈 3개. 디그리 오브 D가 얼마? 하나, 2개네? 2개. 따라서 요놈은 다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겠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가 되겠다? 성분의 개수가 얼마? 5개에 2를 곱하면 10이 되겠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자, 정리 좀 볼까? 뭐가 좀 중요할 것 같지 않나?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증명을 해주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그래프 G가 있다. 오일러 경로를 가지기 위해서 오일러 경로가 있다라는 말을 어떤 그래프 G가 오일러 경로 있다라는 말은 뭐랑 동치가 되느냐면 G가 일단 연결 그래프 당연히 연결돼야 되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 두 개의 커넥티브 컴포넌트 수가 두 개를 다시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다 연결할 수 없을 거니까 땡 연결 그래프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홀수 차수의 개수가 0 아예 없거나 홀수 차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홀수 차수의 정점이 있다면 몇 개? 2개인 경우에만 뭐가 존재한다?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겠다. 자, 1번은 일단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증명해 볼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구글링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보도록 합니다. 이걸 어디다 낼까? 어디다 내지? 자, 도 시스템에 과제 이게 뭐더라? 과제 말고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일단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지 7-7 다음과 같은 두 그래프들이 오일러 경로를 가지는지 확인해보자. 자, 오일러 경로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만약에 정리 7.2가 맞다고 우리가 이제 믿도록 합시다. 이제 일단 믿어봅시다. 뭘 확인해라 그랬지? 오일러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홀수의 차수를 다 찾아보면 되겠네. 자, A의 차수가 얼마? 요놈이 4고, B는 하나, 둘, 셋, 요놈도 4고, 요놈 하나, 둘, 셋, 넷, 요놈도 4고, 하나, 둘, 셋, 3이네. 하나, 둘, 셋, 3이네. 이제 F는 어떻게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오호라. 한 놈, 두 놈. 홀수의 차수를 갖는 놈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겠네? 따라서 뭐가 되겠다? 오일러 경로가 있는가 보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여러분 찾아볼래? 일단 2번 볼까? 자, 같은 방법 들어가게 되면 A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차수가 4요. 둘, 셋, 넷 4요. C가 하나, 둘, 셋, 넷 4가 되고 D는 하나, 둘, 셋, 넷 4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4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네? 오, 둘 다 있는가 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일러 경로를 찾아보세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까, 이거는? 오일러, 이것도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야기하도록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오일러 경로를 어떻게 되면 찾아보도록 하는 거. 찾아볼까?
뭔가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볼까? 쭉 가보고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오 오케이 되어버렸네. 여러분들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슬라이드상 어떤 그래프 G가 오일러 이제는 뭐다? 순회를 가지기 위한 종전에는 오일러 경로 이제는 오일러 순회를 가지기 위한 필요 중는 조건은 G가 당연히 연결 그래프이고 모든 정점들이 짝수의 차수를 가지는 경우 즉 홀수 차수가 없다는 말 아닌가? 모든 정점들이 짝수의 차수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오일러 경로가 있을 경우가 홀수 차수가 0 아니면 2개라 그랬지. 0 아니면 2개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가 된다? 순회가 되기 위해서는 0인 경우 홀수 차수가 0이라는 말은 모든 vortex, 모든 점들의 차수가 얼마? 짝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다? 오일러 순회라는 오일러 경로의 특수한 케이스가 되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기라는 놈은 아까 했던 것처럼 시작점과 끝점에 제외한 모든 꼭지의 착수가 착수돼야 되고 그렇다면 한국 그리기는 아까 봐봐요. 한국 그리기에서 다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뭐가 첫 점과 끝점이 같은 경우는 오일러 순회고 첫 점과 끝점이 다른 경우는 오일러 패스라 그러죠. 오일러 패스가 돼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제외한 모든 꼭지의 차수가 짝수야 되니까 시작점은 한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다? 뭐가 돼? 홀수인 경우에서 시작하는 것이 반대. 오, 재밌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특수행위가 뭐냐면 해밀토니언 패스, 오일리안 패스, 오일리안 또는 해밀토니언 패스, 해밀토니언에서 중요한 모든 꼭지점을 한 번씩만 모든 꼭지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경우는 해밀토니언 패스, 모든 꼭지점 한 번씩만 지나는 서킷을 뭐라고 하냐면 해밀토니언 순회. 오일리언은 뭐가 엣지, 해밀턴은 뭐다? vortex 그렇게 구분을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았네. 다음 그래프에서 붉은 색선으로 굵은 파란색으로 그린 놈이 해밀턴 순회를 나타내는 것인지 확인해 보라 그러네요. 자, 우리가 지나가는 성분마다 이 꼭지점들이 한 번씩만 있나? 한 번씩만? 한 번씩만 지나가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꼭지점 다 지나간 건가? 해밀토니언 문제에서는 안 지나가지 않는 패스, 엣지가 있을 수 있네요. 아까 이야기했죠. 해밀턴은 패스, 즉 엣지가 관심이 아니라 vortex를 모두 지나도록 합니다. 한 번만 지나가게 하는 건 해밀턴. 엣지를 한 번만 지나가게 하는 건 오일러. 그런 것임을 잘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래프가, 성분에 뭐가 있더라? 숫자가 있네요. 와우. 이 가중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weighted graph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분상에 어떤 숫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중 그래프, weight graph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도시라고 그러면 1번 도시에서 2번 도시로 가는데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있긴 있겠는데 그게 다 조금 더 성질을 더 보탠 거지. 어떤 관계에 특수한 어떤 프로퍼티를 더 집어넣어서 뭐
물품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데 뭐 경비가 얼마 드는지 시간이 얼마 드는지 그런 것도 연결되어 있긴 있는데 시간이 더 얼마 드느냐 더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프를 뭐라고 그러겠다? 웨이트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래프가 그동안 쭉 여러 개를 봤는데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같다 다르다. 요놈과 요놈이 그래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떨까? 왜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프가 같다. 그래프가 같다는 말은 봐봐요. 그래프라는 고 것은 어떤 집합을 이루어진다 그랬지? 정점들의 집합, 그 다음에 엣지들의 집합. 정점들의 집합의 개수가 같으면 되는 거지. 4개 있으면 이것도 4개. 그죠? 이름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정점이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되는지? 정점과 정점 사이에 연결된 정보가 있으면 연결했으면 대응되는 정점과 정점 사이에 연결된 정보가 같이 있기만 합니다. 요놈 여기 있고, 요놈 여기 있고, 요놈 여기 있고, 요놈 대신, 요놈이 있고, 요놈 대신 어떻게 해서 요놈을 요렇게 연결해보면 얘랑 얘랑 연결돼 있긴 있잖아. 그래서 위상수학에서는 길이 의미 없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되는 정보만 같으면 관계가 같으면 뭐가 되겠다? 관계가 같은 놈이 동행 그래프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교차가 없는 그런 그래프를 뭐라고 보겠다? 평면 그래프, 플라너 그래프, 플라너 그래프. 교차가 있으면 오버랩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복잡하죠. 쭉 돌려서 쭉 멀리 옮겨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그러겠다. 자, 이런 평면 그래프. 이거 평면 그래프인가 아닌가? 2번, 3번. 1번은 서로 연결선들도 서로 교차하지 않으므로 평면 그래프라고 그랬네. 2번과 3번이 뭐가 되죠? 이거는 지금 크로스하잖아. 크로스한데 평면 그래프로 되어 있네. 또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 평면상에서 어떠한 연결선들을 서로 교차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면 없도록 그려질 수 있는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이야기한다. 애매하긴 한데, 그려진 놈이 그 교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플라나 사실은 이제 다른 원래 교재는 플레인 플랜 그래프가 있고 플라너 그래프가 있는데 플라너 그래프는 가능성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했냐면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조금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깥으로 쭉이 성분을 이렇게 둘러 꼬집어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너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까지도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평면 그래프가 아니다. 왜 아니냐? 이거 어떻게 증명이 되지? 힘들다,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아무리 이렇게 엮어지고 돌리고 하더라도 고를 수밖에 없나? 그건 잘 모르겠네. 나도.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볼래요?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옮겨 놓더라도 고를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떻게 보이지? 어, 그걸 어떻게 볼까? 그걸 어떻게 볼까? 그래서 오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일의 정리라고 해서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서 연결된 컴포넌트 하나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치고 연결된 평면 그래프라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냐면 이런 식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의 정리에 나와 있는 요 오일러 정리를
확정해서 나온 식인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 그 오브젝트가 놓여 있는 곳이 평면인지 공간인지 그다음에 구면인지 그 쌍곡선인지 공민이 어떤 공민인지를 요 식을 이용해서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이제 이쪽으로 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vertex 꼭지임의 수고 E는 뭐가 되느냐면은 엣지의 수고 그다음 face F는 뭐냐면 면의 수예요. 영역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V-E 플러스 F 이퀄 2가 죄송합니다. 2가 된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플라너 그래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 해볼까? 자, 꼭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V는 얼마? 6. 엣지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잘 세야 됩니다. 다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할까? 하나, 아니,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겠네. 아홉 개. 자, 면은 어떻게, 뭐가 면이지? 여러분들 보기에 뭐가 면 같아? 음, 자, 면을 한번 볼까요? 자, 혼돈이 없도록 1번, 2번, 3번, 4번. 변이 4개밖에 없나? 바깥쪽에도 면이 있다. 5개. 바깥쪽 면까지. 바깥쪽 면까지 생각이 되겠다. 중요합니다. 바깥쪽 면까지 카운트한다. 자, 그래서 볼텍스 개수 6 마이너스 선분의 개수 2 오케이. V 마이너스 2 플러스 F를 찍어서 놓고 자, V가 얼마? 6이 되고 2가 얼마? 9가 되고 그다음 F 베이스가 5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2가 되었네? 평균 나왔던 2 가 되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이거는 플라나 그래프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뭐 지금 봐도 플라나 그래프 때문에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뭐가 되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V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엣지는 여러분들 세보세요. 그다음 F도 세보고 그래서 V만은 2 플러스 F가 2가 아닌지를 바라면서 체크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12번. 다음 그래프에서 오일러의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자. 오일러의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어떻게 썼지? V-E 플러스 볼텍스 개수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고 엣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있겠네. 면의 개수가 몇 개? 자, 바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바깥으로 일곱 개.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0 플러스 7은 2가 되겠네. 따라서 뭐가 되겠다? 오일의 정리가 성립한다. 봐도 딱 플라나가 되니까 뭐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 하나 빼볼까? 여러분 혹시 엣지를 한번 빼볼래요? 어떻게 되나? 엣지를 한번 이걸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 엣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요놈이 구로 바뀌고 근데 면도 얼마로 바뀔까요? 6으로 신기하지 않을까? 진짜로. 또 다른 걸 또 빼볼까? 계속 빼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힘드니까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원 가게 되면 할수 있을 겁니다. maybe.
자, 특수형태 그래프로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완전 그래프 G가 있는데 모든 중점들 상에 연결선이 존재하면 그 그래프를 컴플리트 그래프라고 해야 됩니다. 자, 원수 하나 있는 것은 원수라는 정점의 개수가 한 개 있으면 1로 하고 K1 컴플리트 할 때 K로 표현 K1, K2는 정점 몇 개? 두 개가 있고 다 연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결돼야 될 거고 자, K3는 몇 개? 세 개가 있고 얘 사이에 연결돼 있고 얘 사이에 연결돼 있고 얘 사이에 연결돼 있고 네 개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치고 연결,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결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걸 K4, K5, K6로 표현하겠다. 자, 그러면 KN이면 볼텍스 개수 몇 개? N개. 그 다음에 엣지 개수 몇 개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N개 중에서 뭘 뽑는 거죠? 두 개를 뽑는 경우 아닌가? N개 중에서 이미 두 개를 뽑고 두 개를 뽑는 경우 두 개를 뽑으면 하나에 나오는 성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NC2 NC2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N 팩토리얼 분의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따라서 2분의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 바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완전 조금 전에 무슨 그래프였지? 완전 그래프고 컴플리트 그래프. 이제 레귤러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레귤러 그래프는 뭐냐면 모든 꼭지의 차수가 k이면 자 0차 정규, 1차 정규는 차수가 하나, 이것도 하나지? 차수가 두 개인 경우 2차 정규 정점이 세 개로 만들어지는 나가는 게 몇 개? 두 개만 나가. 모든 게 2로 갖고 2로 가는 게 2차 정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정규 그래프랑 뭐다? 컴플리트 그래프랑 완전 그래프랑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오라 그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면 K2,3 K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 같아? 컴플리트 그래프 같죠? 완전 그래프. 그럼 2하고 3으로 나눠져 있네. 그럼 한쪽은 2가 있고 한쪽은 3개 있다는 소리네. 그럼 어떻게 컴플리트 해야 되는 거지? 건너편에 있는 놈끼리 다 연결해야 돼. 건너편에 있는 놈끼리.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볼게요. 그래프 G라고 하는 것은 V가 두 부분 집합으로 X랑 Y로 한쪽 부분은 X, 한쪽 부분은 Y로 나누겠다. X 집합의 원소 개수가 N개 있고 다른 집합의 개수가 M개 있다 그러면 K에 N,M으로 쓰겠다. 즉 나눠져 있으며 각 연결선이 X 내에 있는 점점과 Y 내의 점점상으로 연결된 그래프를 2분 그래프 바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라는 소리죠. 파타이트 나눠져 있다.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2분 그래프라고 하는 놈은 한쪽과 한쪽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기 구역에 속한 놈끼리는 분길이 없습니다. 상대편에 대해서만 X 파트, Y 파트가 있으면 X 파트에 있는 원소가 Y 파트에 다 있는 Y 파트에 있는 놈이 X 파트에 있는 놈이 다 있는 점 이렇게 되는 것을 2분 그래프라고 그러겠다. 그 중에서 X 내의 모든 점점들과 Y 내의 모든 점점들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그래프 완전 2분 그래프라고 그러고 complete bipartite 그래프라고 그러겠다. 이렇게 K23, K24 이렇게 표현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래프 중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할 거 마지막 방향 비사이클 그래프. 방향이니까 뭐가 있다?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고 비사이클이니까 뭐가 되겠다?
사이클이 없단 말이고 acyclic 그래프를 그래서 directed acyclic 그래프 DAC DTEC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 비사이클 그래프는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를 말하는데 트리보다는 일반적이나 임의의 방향 그래프보다는 제한적이다. 자, 세놈이 세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클이 없으니까 트리. 요거는 사이클이 있네요. 사이클이 있네요. 자, 요놈은 트리. 요놈은 사이클이 있는데 뭐가 되겠냐면은 사이클이 오케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놈은 sorry, 죄송합니다. 사이클이라는 놈이 요놈은 사이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각을 했네. 사이클은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 올릴 수 있다 없다? 없지. 이런 경우가 뭐가 되겠다? 사이클이 없는 거네. 이런 경우는 뭐가 되겠다? 사이클이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요런 거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트리는 아니지만 트리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한데 뭐가 되겠다?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를 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트리, 덱, 사이클을 가지는 방향 그래프. 자, 이거 어디서 물어보냐? 자, 1, 2, 3의 집합 원수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을 때 이놈의 진부분 집합. 자기 자신을 빼고 나면 진부분 집합을 화살표로 나타내겠다. 즉 1, 2, 3의 진부분 집합은 자, 뭐가 있을까? 원소가 3개인데 그거보다 작은 진부분이니까 원소가 제일 큰 부분 집합 중에서는 원소 2개가 제일 큰 거지. 그래서 1, 2 있는 경우, 1, 3, 그 다음에 2, 3 있는 경우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진부분 집합 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래프로 화살표를 그리고 1, 2를 원수 진부분 집합 1이거나 2, 1 관계 있고 2 관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다? 집합에 대한 진부분 집합 사이 관계를 대구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거의 이후 42페이지부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네요. 자, 수고했습니다.